오늘은 저 시계 보이죠? 일찍은 나왔는데 뭐 화장실 가고 뭐 하고 뭐 일을 하다가 이제 지금 시간에 7시 5분이 아니라 6시 50분이구나. 반대니까 전혀 안 늦었지.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좀 전에 꿨던 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 어머니가 이제 작년 10월 말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보통은 어머니랑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뭐 꿈이 자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안 나와서 막 그게 서운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다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어머니 꿈을 꿔요. 근데 처음에 꿨을 때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딱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당연히 처음에 꿈을 시작했을 때 당시에는 이건 제가 이제 꿈이라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머니랑 옛날에 젊을 때 저 젊을 때 어머니랑 티격태격 하던 그때 딱 그 상황으로 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꿈이 딱 시작이 됐는데, 왜 얼굴이 이렇게 밝지? 즐거운 내용이 아닌데 꿈이 시작이 됐는데 그 어머니가 당연히 어머니는 그냥 평상시처럼 뚱뚱하신 모습으로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는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는 꿈을 이제 꾸고 나서 그때는 그냥 별 느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있었어요. 뭐지? 막 짜증을 내다가 중간에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꿈이라는 생각보다 그 인식이 된 건 아닌데, 뭔가 느낌상 지금 내가 엄마랑 이러고 있어야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엄마한테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딱 들고 나서 이제 어머니한테 승질을 내는 걸 좀 줄인 거죠. 이제 꿈 이제 막판에 가서. 그러고 나서 그냥 뭐 흐지부지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무마하려고 했으나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셔서 이제 흐지부지 되고 이제 꿈이 깨고,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 두 번째 꿈엔 좀 끔찍하게 나오셨어. 어머니가 사람의 형상이 아니야. 이건 뭐 나무하고 막 시체하고 막 섞은 느낌? 그런 느낌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꿈이었으니까는 꿈이라는 걸 또 인식을 못하고, 왜 엄마가 이 상태인 거야? 그렇게 딱히 의심도 안 하고, 엄마가 이 상태인데 자꾸 이제 성질을 부리시는 거지. 화를 내시면서 엄마가 지금 또 몰골을 보나 뭘로 보나 지금 그 화를 내서는 안 된 상황인데 어머니가 화를 내시니까는 순간적으로 욱했다가, 근데 갑자기 그 꿈에서는 조금 더 인식이 빨랐던 거죠. 인식도 빠르고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엄마는 지금, 그러니까 몰골상으로도 엄마는 지금 죽었는데 엄마가 지금 죽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꿈에서 소름이 돋은 거지. 그래서 지금 지났으니까 이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엄마를 다독여야겠다. 대신에 꿈속에서도 엄마한테 엄마 죽었어, 엄마는 죽은 사람이니까 이러고 다니면 안 돼, 막 이러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달래는 거죠. 막 이렇게 엄마를 달래다가 어머니를 끝끝내 못 달래고, 그리고 이제 가슴 아픈 스토리로 흐지부지 되면서 또 이제 꿈에서 깼는데, 꿈에서 딱 그때 깨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딱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어쩌면 엄마가 지금, 그러니까는 만약에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자면, 어머니가 아직 이승에 미련이 되게 많이 남아서 뭔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욕심이 많으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끝끝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찡하고 아프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치매 환자들이 생각나요. 제가 알코올 치매를 겪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치매 상황, 그러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완전 중증 넘어가지 않은 이상은 돌아왔다가 이상해졌다가 돌아왔다 이상해졌다 하잖아요. 그 치매 증세가 되게 무서운 게, 저도 겪어봤는데 진짜 무서운 게, 치매 환자가 그 얼마나 그 느끼는 공포가 심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꼭 하는 말 중에 이 말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자기는 그런 행동을 한 기억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필름 끊겨서 그런 알코올 치매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충 그 전에 해왔던 행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근데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기는 상상,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내가 그렇게 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치매 환자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내가 치매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아,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술을 끊을 수 있던 계기가 됐던 사건이 28박 29일 동안을 내가 필름 끊긴 상태로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았다는 걸 깨달아서 제가 아, 난 정말 인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치매 환자들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치매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그 공포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나는 저런 행동들을 할 생각도 없었고 나는 한 기억도 없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했대. 이 말을 예를 들어서 뭐 CCTV나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그런 걸 찍어놔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를 인정해야 되니까는 그 충격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겪어보고 나서 아, 이게 치매라는 게 이런 증세겠구나 라는 게 되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있어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치매 환자도 간병도 해보고 했는데, 치매 환자가 그러니까 처음에 발발했을 때 당시부터 인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에 주의를 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으면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경증 단계, 그러니까 초기 치매 상태 자체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중등도까지 넘어간 상태의 치매 환자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멀쩡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상을 살 필요도 없는데 남들한테 피해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어쩌면은 진짜 이게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뇌출혈로 쓰러지는데, 보통의 치매들이 대부분 보통 이제 그 뇌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나서 이제 치매가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 병원에서 그 진찰을 하고 판단을 내릴 때는 단순 뭐 치매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근데 오랫동안 알아왔던 그 정신병하고 더해져서 뇌 충격이 더해지고 그거랑 다 합쳐져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는 복합적인 거라서 어떤 어머니의 증세에 대해서 이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다 정할 수는 없었지만, 어쨌거나 우리 어머니도 그런 치매 상태로 2월달에 쓰러지셨으니까 한 8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저 어머니가 중간에 여름에 제가 이제 여기 교육생 제가 시절에 이제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말씀을 하죠. 그때 제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엄마,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야. 살아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엄마가 지금 엄마가 이렇게라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버티고 내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엄마가 이렇게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린 다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를 이제 다독이고 이제 달래고 그러면서 엄마 조금만 더 버티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참 이게 어쨌거나 이게 참 무섭습니다. 치매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정말 조기에 와요. 엄청나게 빨리 와. 자기 자신도 구분 못하는 40대 초반을 봤어요. 제가 병원에서. 저는 알코올 치매를 그렇게 겪었지만 어쨌거나 술을 끊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지금도 언제 어떻게 사실상 술을 먹진 않는다 해도 사실 하도 혈압도 높고 그래가지고 보험을 들어놨지만 보험 들어놓으면 뭔 상관이야. 아픈 거는 피할 수 없는 건데 아무튼 내가 여기서 가지고 빡쳐가지고 여기서 팍 터졌다 그러면 내가 언제 그렇게 치매가 될 줄 알아. 그러고 나면은 뭐 누구한테 저를 맡길 거예요. 살아갈 창창한 제 동생한테 저를 맡길 수도 있는 노릇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되게 많이 걱정이 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 쳐. 나이 드시고 자식들이 이렇게 쫘라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자기 때문에 고생해야 될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엄청나단 말이죠. 걱정도 엄청나고. 그래서 이 치매가 정말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치매가 여럿이에요. 그래서 치매가 진짜 무섭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조심한다고 뭐 무조건 다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가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뵙게 되거든요. 그리고 치매 보험금 청구하러 갔다가 그 단계가 너무 낮아가지고는 치매 보험금이 안 나오고 다른 뇌혈관 질환 쪽으로 보험금이 나오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은 자신이 블랙아웃이 얼마나 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알코올 치매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진짜로 끝이라고 보면 돼. 정말로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정말로. 그리고 그 행동들이 남한테 어떤 피해를 끼칠지 예상이 불가능하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다 속이고 거짓말 친 다음에 차키를 챙겨가지고는 기억도 하나도 없는 상태로 정신도 없는 상태로 서울에서 파주까지 운전하고 끌고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그냥 팍 서가지고는 경찰에 신고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막 찾으러 가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 기억이 안 나. 내가 언제 그랬니?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이게 치매가. 그래서 오늘은 좀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치매에서 겪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마치 제가 꿈속에서 저는 이게 꿈속에서 소름 돋았던 게 제가 꿈속에서는 과거의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내가 치매 걸리신 분들은 막 아기 같은 행동을 하거나 막 철없는 행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치매 발동됐을 당시에 자기가 나이 먹은 어른이란 자체가 없어. 살아온 세월이 다 싹 사라지고 어릴 때 크다가 만 상태 딱 그 상태로만 있는 거야. 이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 증상이 되게 이런 거구나. 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보고 싶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또 말이 길어졌네. 사실 길게 하면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또 환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자리 잡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